이번에는 김만흠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이후 전망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예,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로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시작하셨죠. 예. 또 이례적으로 주요 장관들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뒤에 앉은 가운데 했는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임명장을 받는 그 장관들도 굉장히 그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예, 보통 임명식 하면 표정이 이렇게 다 밝고 웃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심지어는 뭐 이제 가족들까지 와가지고 예. 부인들 동석하면서 웃는 표정 나오고 그렇죠. 예. 지난번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윤석열 총장 부인 와가지고 예. 화면 받으면서 했던 기억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취임 다음 날 청와대 장면 기억나시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예.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커피 들고서 경내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갔던 장면. 그때 뭐 청와대 F4다 예,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예. 그렇게 밝은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번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진행이 됐다. 예. 저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면서 두세 가지에 주목했었는데요. 하나는 최근 조국 후보를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거였었는데 대통령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됐는 당시로서는 예. 조국 후보가 책임질 위법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될 배경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될 적임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었기 때문에 적임자다라는 것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검찰 개입 논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장관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예.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들에서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 오히려 의혹만 가지고 낙마시킨다면은 잘못된 관리를 남긴다라는 지적 거꾸로 해석도 있습니다. 예. 청문회가 위법 여부를 따지는 자리인가? 그거는 검찰에서 할 자리다. 등등 해가 논란은 나왔는데 예. 어쨌든 임명하기 직전까지 국민 일반 여론은 부적절적이 좀 많았죠. 다양한 조사가 있었지만은 제가 봤던 리서치 비운과 하나의 조사를 빼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많았죠. 6.8%, 15%가량 됐는데 예.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했는데 이후에 임명 이후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바뀔지 또 이에 반발하는 야당을 포함한 전국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예, 아마 그 부분도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담화문을 놓고 임명이냐 지명 처리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담화문을 좀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밤새 고심하면서 수정을 거듭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승부수는 임명이었습니다. 네. 그게 어제 오후 4시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예. 유성화 춘추관장이 브리핑을 했던 내용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참모들과 또 당청 같이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예. 헤어질 때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두 개의 이제 준비해라 오늘 메시지를 두 개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철회를 대비한 메시지 내용하고 임명을 대비한 메시지 내용. 임명을 대비한 메시지 내용도 원래 했던 내용을 많이 반영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밤새 손봤던 느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결정의 어려움은요. 고민 속에 결정을 했을 것인데 이게 오래 끌게 되면서 장관 한 사람에 대한 임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하고 관련된 직결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더 아마 결정하기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냥 장관 한 사람을 그냥 교체하는 분위기로 조기에 결정됐다면은 다른 후속 인사를 하면 될 것인데 거의 문재인 정부의 동급되는 부분을 비중이 있게 다뤄졌기 때문에 예. 이것을 철회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철회를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인적 구성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반면에 지금 최종 결과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정책 기조라든가 운영 방식을 계속 밀고 갔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전망을 해본다면요. 반발은 정말 쓸 수 있는 단어를 가장 강경한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심지어는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뭐 촛불까지 새로운 거론하면서 뭐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장애 집회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정이 돼 있고 오늘부터 뭐 청와대 앞에 가서 한국당 의원들은 집회를 계속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계획된 장애 집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과연 최대한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일단 다짐하는 분위기로 현충원에 가서 뭐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 분위기인데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장애 집회를 할 것인데 당장 하나는 이미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은 봤을 때 강한 대응들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국회 보이콧인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둘 다 이 문제는 쉽게 끊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국당 회의에서 보이콧 얘기도 나왔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못하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예. 이게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 투쟁에만 골몰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의 경우는 강력한 원내 투쟁이 가능한데도 장애 집회를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월 초쯤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20여일 돼 있고요. 예, 예. 또 9월 하순쯤에 들어가서 이제 대정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마 그 그 기간 사이? 동안을 예. 선택해서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라든가 대정부 질의 때는 당연히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부처를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계속 정부 여당을 따질 수가 있겠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호소할 수 있는 뭔가 다짐을 쭉 해야만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임명되기 전까지의 국민 여론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더 많았다라는 건데 예. 이것을 등에 업고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한국당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상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의 좀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개시키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커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더 이상의 신뢰를 받을 뭔가 조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고 있는데 현재는 뭐 추가적으로 꺼내는 것이 몇 번 말씀드렸던 국정조사라든가 뭐 특검 이런 걸 꺼내고 있는데요. 해임 건의안 제출 그 말씀하신 특검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우선 특검의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총장 체제가 오히려 집권 여당이 불편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해임 건의안은 적어도 이제 과반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야당 범여권으로 보자면은요. 현재 그 한 136쯤 됩니다. 예. 여당 쪽이요. 정의당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거기다 요새 조국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대한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37 정도가 됩니다. 예. 나머지 야당들이 결합한다면 충분히 과반은 만들 수가 있을 것인데 평화당이라든가 다른 무슨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이 과연 협력할지 적어도 해임 건의안이 관철이 되려면은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은 과반 참석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과반이 돼야 될 것인데 예. 그래서 참석을 과반을 동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뭔가 비판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한 한국당 등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국민들에게 헌신적인 뭔가 모습을 보여줄 방법이 있을 것인가, 저렇게 나올 것인가.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의원직을 건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올 것인가. 뭐 이것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지금 장관이 됐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임명 시 추석 때도 총력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데 추석 밥상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계획이겠죠? 네, 뭐 추석 밥상에는 뭐 민심이기 때문에 기본이 가는 건데 예. 그냥 귀향복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이른바 야당들의 투쟁 시기로 하겠다. 예. 뭐 지역은 지역대로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늘 서울에서는 하는 청계광장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예. 지금 성토하면서 청와대 쪽에 계속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역시 관건은 주도하는 분위기 못지않게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도 그것을 질문하고 이끌어가는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한국당이 이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받아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국 장관의 취임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언급을 했나 봤더니 검찰을 20번 언급하고 국민을 14번 언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10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강력한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예, 본인의 신생하고 관련된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 어렵게 해서 미안하다 한마디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을 때 검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예. 저는 늘 최근에 조국 장관이든 청와대 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좀 늘 묻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도 검찰 개혁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본인의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허물과 예. 책임 짊어지겠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고 완수다라는 건데 예. 그랬을 때 과연 검찰 개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과거에 나왔던 검찰 개혁은 가장 확실하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든가 예. 아니면 수사권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국회에 지금 입법상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예. 나머지 또 개혁이라는 것이 인적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는 또 윤석열 총장 체제가 되면서 많은 재편이 이루어졌죠. 예. 중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60여 명이 옷을 벗을 정도로 개편이 됐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봤더니 오늘 얘기했던 것은 역시 강조하는 것은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국회에 예. 넘어가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법무부가 그동안에 지금 이미 주어진 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를 가지고 검찰을 통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에 통제한다든가 감찰하는 기능을 한다든가 예. 이런 얘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이 질문했을 때 특수부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직 개편의 여지가 있는데 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힘을 받쳐주고 있는 쪽들이 특수부에 소속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조직 개편 된다는 것 특수부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입법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조국 장관 주도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뭔가 검찰 쪽에 조직 개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마침 그게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를 건드리게 됐을 때 어떤 인식이 나올지 아니면 당장은 좀 두고 볼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제도 개혁을 안수하는 것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제도 내부에서 예. 통제하고 감찰하는 이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임식에 윤석열 총장은 불참을 했더라고요. 이게 관례입니까? 보통 검찰총장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흔히 두 쪽에 이제 갈등을 되게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예.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다시피 최근에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두 사람을 아주 잘 맞는 콤비라고들 계속 불렀죠. 예. 그랬죠. 그래서 윤석열 해가지고 그다음에 조국에서 석국열차 예.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간다는 얘기했는데 지금 한 팀이 돼서 간다고 보는 사람 좀 드물걸요. 이젠 오히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그럴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처럼 전에 윤석열 총장 내정했을 때 또 임명장을 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분위기라면은 예. 오늘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두 사람이 대단한 콤비를 이뤄서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못했던 검찰 개혁을 예. 두 콤비가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발언은 달리 말씀하셨죠? 예. 검찰은 검찰대로 또 장관은 장관대로 각기 제기를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이제 갈등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최근에 조국 후보 주변 사람들 또는 가족과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었죠. 예. 그러나 일단 총지휘의 최고의 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 개편이 또 맞물려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의 차원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 살필 것이다 등이 있기 때문에 예. 맞물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해 보이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또 조국 후보 스스로 검찰은 검찰대로 가고 조국 장관이 조국 예. 장관 그대로 가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본다 하면은요. 둘 간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뭐냐? 검찰총장은 지금 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흔히 겨냥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했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모습을 유사일로 보여준다면은 검찰의 중립성 관련해 신균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의 검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검찰이 워낙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바로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법무부가 해준다면은 서로 한편으로는 긴장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를 다 한다면 만족스러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 살아있는 권력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권력기관 개혁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뭡니까? 되게 검찰, 국정원 이런 데만 했었죠. 예. 사실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것이요. 최고의 권력기관은 어디겠습니까?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 가지고 예. 청와대와 검찰 등등이 연루가 돼 가지고 복잡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 오히려 저는 정말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그다음에 조국 신임 장관이 천명한 대로 두 기 각자 제 역할을 해가지고 예. 한쪽은 살아있는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기능을 하고 한쪽은 통제 기능을 잘 해가지고 두 개가 모순이 되지 않고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면 오히려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좋은 궁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조국 장관이 임명된 오늘 검찰은 그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쪽이죠. 예. 예.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압수수색하는 걸 두고 예. 조국 당시 후보일 때 청문 등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 기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예. 오히려 그게 아니다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검찰의 직속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만약에 자리가 정착된 다음에 차분하게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워지지 않느냐 해서 예. 오히려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안으로 봐서는 대개 관측자들은 사모펀드 관련 부분이 만약에 사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다면 더 큰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 물론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는 교육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긴 했었죠. 예.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사모펀드 관련이 클 건데 오늘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직접 책임질 만한 위법행위는 없다라는 것인데 사모펀드 역시 두 단계로 볼 겁니다. 사모펀드 자체가 자본시장법이라든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든가 이런 쪽 위반했느냐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연관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두 차원 다 따로따로 노는 문제여서 일단은 앞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조국 장관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일단 가장 큰 사안이 아닌가 되게 관측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 게시판은 지금 너무나 뜨겁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표적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검사들이 있는가 하면 예. 그 반면에서는 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검찰 내부의 뜨거운 여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뭐 의견들이 있겠죠. 예. 뭐 검찰들도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좀 그러기 때문에요. 초반에는 조국 당시 전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후보에 오르는 것 같이도 문제 삼았던 검사장이 뭐 글을 쓰기도 한 적이 있었죠, 공개적으로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검찰의 행보를 두고 너무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문정 검사라든가 서지영 검사 또 어제 오늘은 보니까 다른 또 부장 검사가 쓰기도 했던데요. 예.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윤 총장이 주도하는 특수부 중심으로 전체 분위기를 오히려 주도하는 쪽은 그쪽 같습니다. 예. 혹시 이제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검찰 조직 체계라든가 인사 체계를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예. 비어 있는 검사장 자리도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지금 조국 장관이 새로 할 수 있는 인사 자리가 몇 개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직제 자체를 개편해 버린다면은 현재의 그 특수부 중심의 지금 윤 총장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것은 이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했던 제가 오히려 선의로 작용을 해가지고 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갈등의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판단하긴 이르고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할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김만능 박사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